온몸 구석구석에서 열일하는 마그네슘. 어떻게 복용해야 피로가 풀릴까요? 피로로 괴로울 때도 약 먹을 시간. 약 먹을 시간. 안녕하세요. 약 먹을 시간의 맥주 제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피로회복을 위한 영양제로 비타민 B군에 대해서 저희가 샅샅이 알아봤잖아요. 네네. 근데 또 피로회복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바로 미네랄이래요. 사실 피로회복 영양제라고 하면 미네랄도 빠질 수가 없죠. 맞아요.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중요하고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마그네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마그네슘을 추천하는지, 그리고 이 마그네슘을 구매하고 복용할 때 도움이 되는 팁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여기 책에 있는 레드카드 솔루션을 통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여성 피로로 괴로운 분들, 그리고 불면이나 두통 등으로 괴로우신 분들에게 추천한 그 공통적인 미네랄이 바로 마그네슘이잖아요. 피로 회복을 위한 그 영양소로 저희가 비타민 B군만큼이나 되게 많이 언급했던 영양소인 것 같아요. 사실 만성 피로에 마그네슘을 비롯한 미네랄 영양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미네랄의 역할이 생각보다 다양하거든요. 이 책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네랄은 뼈와 혈액 등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튼튼한 신체를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세포 공장에서 비타민 B군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는 일꾼으로 마그네슘과 망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에서 신호를 만들고 전달하는 데는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의 다양한 미네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세포 신호가 있어야 근육이 움직이고 혈액이 혈관을 순환하고 뇌와 신경을 연결하여 다양한 신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죠. 면역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아연, 셀레늄까지 짚어보면 미네랄은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서 말 그대로 열일하고 있답니다. 정말 열이라는 미네랄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마그네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왜 오늘도 피곤해 죽겠어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에게 마그네슘을 추천하는지, 정말 피로를 풀어줄 수 있을까요?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눈떨림이 생기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눈떨림이 있을 때만 마그네슘을 권하는 건 아니에요. 피로와 스트레스에 짓눌려서 하루하루가 괴로운 2030 젊은 층에서도 마그네슘이 필요한데요. 우리 몸에서 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다 살펴보면 너무 많지만, 특히 우리 피로로 힘든 똑띠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마그네슘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생성에 쓰이는 마그네슘. 지난 시간에 비타민 B군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공장의 일꾼이라고 설명드렸었죠. 이때 마그네슘도 그 옆에 함께 일하는 일꾼인데요. 세포에서의 에너지인 ATP가 사용될 때 이 마그네슘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근육에서 쓰이는 마그네슘.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근육을 움직일 때 이 미네랄의 신호가 있어서 수축되고 이완이 되는데요. 이 칼슘이 수축을 담당하고 또 마그네슘이 이완 신호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이완하는데 이 마그네슘이 쓰이니까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눈떨림이나 근육경련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신경세포에 쓰이는 마그네슘. 신경이 전달될 때 마그네슘이 반드시 필요해요. 신경에서도 광분을 안정시켜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이안 미네랄이라는 별칭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불면이나 신경과민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인자로 쓰이는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여러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을 조절하는 조효소로 쓰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세포 활동이 원활해지지 못하고 혈압과 혈당 등이 제대로 조절되지 못하죠. 마그네슘이 하는 역할들을 살펴보니 마그네슘이 작용하지 않은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사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에 마그네슘이 높게 들어있기 때문에 골고루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서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요즘은 서구화된 이런 육류 식단이라든지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복용을 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쌓여 있거나 또 마그네슘을 고갈시키는 약물을 함께 복용했을 경우에도 부족할 수 있고요. 그리고 흡연, 그리고 카페인, 알코올과 같은 것들도 마그네슘을 낮추는 요인이 되죠. 마그네슘 레벨이 낮아지면 불면이나 신경과민, 근육경직, 두통, 다리 저림,
생리통이나 생리전 증후군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증상들과 함께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마그네슘을 챙겨 보실 수 있어요. 혹시 나도 마그네슘을 먹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마그네슘 선택 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선택 팁은 복용량을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 집에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종합영양제가 있는데 이걸 복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부족할 수 있어요. 종합영양제에는 여러 미네랄들이 함량이 낮게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나의 상태에서 필요한 미네랄이 있다면 그 성분을 좀 집중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좋아요. 이 마그네슘의 최적 섭취량은 700에서 1000mg인데요. 그런데 이용량으로 드시는 경우에는 설사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일 300에서 400ml 용량으로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약물은 약 효과와 약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서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낮거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고함량 영양제를 드시는 게 바람직한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복용을 하였는데 부작용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 마그네슘 복용 자체를 중단하지는 마시고요. 전문가와 상담하여서 용량을 낮추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다른 제품으로 바꿔보실 수 있어요. 미네랄은 염에 따라서 흡수율과 부작용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선택 팁은 염을 확인하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마그네슘의 그 성분명을 자세히 보시면 앞에 붙은 단어들이 다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마그네슘 앞에 붙은 이 짝꿍들을 바로 염이라고 해요. 어떤 염을 가진 마그네슘인지에 따라서 소장에서 흡수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책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미네랄이 소장에서 흡수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염과 분리되어 이온화된 미네랄이 소장세포 사이의 틈을 비집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흡수되려면 다른 여러 미네랄과 경쟁해야 하죠. 많은 양의 미네랄을 투여해도 틈새가 워낙 좁다 보니 흡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 두 번째 흡수 방법이 있습니다. 소장세포 내에 있는 운반체를 이용해 통과하는 방법이죠. 이곳으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킬레이트라는 특별한 염과 결합된 미네랄만 들어갈 수 있죠. 킬레이트와 결합된 미네랄은 다른 미네랄들과 경쟁할 필요 없이 전용 운반체로 통과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즉 같은 마그네슘이라도 어떤 염에 결합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소장에서 흡수되는 과정과 그리고 효과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짝꿍, 이 염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염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니 이 킬레이트와 결합된 마그네슘이 아무래도 흡수율이 더 높고 또 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낮기 때문에 또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염에 따라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염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에 사용된 염은 무기염, 유기염, 그리고 킬레이트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무기염의 경우는 대표적인 마그네슘에 수산화 마그네슘과 산화 마그네슘이 있어요. 수산화 마그네슘은 체내 흡수율이 매우 낮아서 이 마그네슘 성분들 중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장에 남아있는 마그네슘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설사 부작용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영양소 보충 목적보다는 변비약으로 많이 사용되는 성분이고요. 그래서 변비약으로 나온 이 수산화 마그네슘을 눈떨림 목적으로 드시면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무기염인 산화 마그네슘은 시중에서 영양제에 가장 많이 포함된 마그네슘 성분인데요. 염과 마그네슘의 비율에서 마그네슘이 58%로 다른 염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거든요. 쉽게 말해서 100mg의 산화 마그네슘을 복용한다고 하면 58mg의 마그네슘을 복용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체내로 흡수되는 비율이 높지 않고 생체 활용률도 낮고 설사 부작용이 많다는 단점이 있어요. 다음 유기염 마그네슘을 보면 젖산 마그네슘, 글루콘산 마그네슘, 그리고 글리세롤인산 마그네슘과 구연산 마그네슘이 있어요. 무기염에 비해서 흡수율은 높은 편이지만 마그네슘의 함량은 낮은 편이죠. 그리고 설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무기염에 비해서는 약해요. 마지막으로 킬레이트는 무기염, 유기염과 다르게 소장세포에서 전용 통로를 통해서 흡수되기 때문에 생체 활용률이 가장 높고 설사나 위장장애 부작용이 낮죠. 하지만 킬레이트도 마그네슘 함량이 낮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킬레이트와 결합된 마그네슘이 국내에서는 허가된 제품이 없다는 거예요. 외국 제품으로는 킬레이트 마그네슘이 많이 나와 있고요. 국내에서 허가되어 나오는 마그네슘 영양제의 가장 많은 형태가 무기염인 산화 마그네슘이고요. 그 외에 유기염과 결합된 젖산 마그네슘, 글루콘산 마그네슘, 그리고 글리세로인산 마그네슘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설사 부작용이 민감하게 나타나시는 분들이라면 마그네슘 섭취량을 조금 낮추더라도 킬레이트 형태의 마그네슘을 복용하시는 게 나은 선택일 수 있고요. 복용했을 때 특별한 부작용이나 불편함이 없었던 분들이라면 산화 마그네슘 같은 무기염을 복용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영양제 똑똑하게 복용하는 법! 약사 맥주 제제가 알려주는 피로 솔루션! 지금까지 마그네슘 영양제를 선택할 때 확인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복용법과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을 드실 때에는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설사나 위장관 부작용을 낮출 수 있고요. 식후에 분비되는 위산이 이 염과 마그네슘을 분리시켜 소장에서 흡수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몰아서 복용하는 것보다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나누어서 복용하는 게 더 좋은데요. 한 번에 몰아서 복용하면 흡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특히 저녁에 복용하는 마그네슘은 불면이나 신경안전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흡수를 방해하는 약물은 함께 복용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골다공증 치료제나 또 항생제 성분을 복용하고 있다면 이 마그네슘 성분의 영양제를 복용할 때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을 하셔야 합니다.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은 성분 자체의 그런 흡수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마그네슘을 함께 복용 시 흡수가 방해되어 치료 효과가 떨어져요. 그리고 항생제는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과 함께 복용하게 되면 흡수하기 어려운 복합제를 형성하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함량의 다른 미네랄 제제를 함께 복용을 하면 서로 흡수 경쟁을 하기 때문에 따로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종합영양제에 함께 들어있는 경우는 서로 흡수를 방해할 만큼의 양이 들어있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마그네슘을 영양제로 꾸준히 장기간 복용하는 것이 제일 좋긴 하지만 당장 영양제를 구매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단기간 복용을 해보고 싶다면 소포장으로 되어 있는 마그네슘이나 앰플 제제를 복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앰플에는 유기염 마그네슘인 글리세로인산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흡수가 용이하고 효과도 더 빨리 나타나는데요. 유난히 근육통이나 두통이 있는 날, 그리고 운동 전후, 그 다음에 생리선 증후군 기간에 이렇게 드셔보신다면 더 크게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앰플만 단독으로 복용할 수도 있지만 아르기닌이나 활성 비타민과 같은 성분 등으로 조합을 해서 피로회복 세트로 복용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요. 약국에 가셔서 커피 한 잔 값으로 한번 드셔보시길 바래요. 피곤해 죽겠어. 오늘도 이 말을 달고 사는 이들을 위해 약사 맥주 제제가 알려주는 피로 솔루션. 지금까지 마그네슘에 대해서 쭉 알아보았는데요. 저희가 알려드린 팁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마그네슘 영양제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올바르게 복용해서 꼭 피로를 극복하셨으면 좋겠네요.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관리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희 책 나도 내 몸을 잘 몰라서 옐로카드 솔루션도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성 피로로 괴로운 분들을 위한 영양제 팁, 이 레드카드 솔루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피로회복이 필요할 때도 약 먹을 시간, 약은 구독 후 복용하세요.